네, 지난 10월이었는데요.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오히려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에 나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현희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인터뷰가 워낙 일상이 되다 보니까. 방금 우리 유가족분들 사연 들었는데요. 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뭐 정말. 송구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고발한 대상이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권익위 간부 제보자라고 알려진 그 두 사람 맞습니까?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원 관계자들 그리고 권익위 고위 관계자 모두 6분. 고발 고발을 이유가 했습니다. 뭐예요? 그동안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표적 감사로 저를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또 저질렀고 법 위반을 많이 했고 또 이 사퇴 압박의 목적으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법원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에 나오듯이 직권 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취지로 고발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감사원이 제보를 확인하는 감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제보자의 이 제보 내용을 제보자가 본인이 증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로 그러니까 제보자의 제보를 제보자가 증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 1인 자작극과 같은 그런 조작 감사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허위 제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제보 자체도 감사 사유가 제보 내용으로 추정된 감사 사유가 한 10여 항목이 되는데 대부분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위법 사유가 없다는 것이 저를 수사 의뢰한 사유가 감사 사유 중에서 유권 해석 사안들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위법 사항이 없다는 걸 나왔기 때문에 이는 허위 무고의 제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허위 제보에 또 허위 조작 증거라는 이런 조작 감사의 의혹을 어제 알겠습니다. 고발을 한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감사원이 위원장님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거잖아요. 뭐를 문제 삼았던 겁니까? 유권에서 산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사안과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유권 해석에 위원장이 결론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개입을 했다. 네, 그 직권 남용을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전에 위원장님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취지의 주장입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권익위가 당시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제 전임 위원장 시절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비슷한 사안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를 했습니다. 왜 전임 위원장과 지금 현 위원장의 결론이 다르냐. 근데 사실상 결론이 다른 게 아니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에서 사적 이해관계 부인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 유권 해석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의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에는 그런 조국 장관의 요건 해석에 대해서 당시에 정치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자녀에 대한 사안이라 이해충돌 소지는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증명을 해줘서 네,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추 장관이 이해 충돌이 없다라고 정확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똑같이 자녀나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고발건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똑같이 조국 장관 사안과 상당히 유사한 사안이라 그러면 조국 장관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도 이해 충돌이라고 유권 해석을 권익위가 해야 옳다는 거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정치권과 감사원 쪽 입장인 거지 권익의 입장은 원칙과 법령에 의해서 똑같이 일관되게 이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정리를 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게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권익위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이냐 이런 반문인 거죠, 정리를 하면. 네, 이해충돌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익위 해석 원칙에 따르면 이해충돌 소지는 있는 거고요. 소지는 있는데 가능성은 있고 다만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이분들이 행사를 했으면 이해충돌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국 장관 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지위에 있으면 무조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소지고 뭐고 떠나서. 네, 그러면 지금 그쪽 논리라면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도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근데 권익위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확인을 해야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논리대로라면 권익위가 지금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도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해충돌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만약에 판단을 이해충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처럼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감사원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권익위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렇죠. 또 저를 고발을 해야 된다는 감사원 얘기죠. 논리대로라면 직권남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장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이런 결론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이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저를 수사 알겠습니다. 요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저번에도 한번 이 질문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감사원 감사는 이제 다 끝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아직도 안 끝났다고? 직원들에 대해서 9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 개시를 한다는 통보를 했고요. 예? 저에 대해서도 네. 뭐 언제든지 또 뭐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원칙이나 법령에 거의 무시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무법원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직원들에 대해서 네. 감사를 개시한다고 통보가 왔다고요? 감사를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별건 감사로 법적인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예.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후에 이 법적인 하자를 치유를 하려고 이렇게 감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신 김에 지난해 8월에 부처 업무보고 때 배제됐었잖아요, 권익위가. 네. 근데 이제 새 업무보고가 이제 그 좀 있으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네. 배제되는 겁니까? 며칠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권익위와 방통위는 직접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문이 왔습니다. 통보가 왔습니까? 네. 그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국무위원들의 대통령의 보고라는 것이 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를 파악을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업무를 하도록 여기에 대한 그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참석은요? 또 지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제 참석도 못하고 네.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그러고 네. 이런 거고 결국은 간단히 정리하면 위원장님의 그러니까 진퇴 문제잖아요. 왜 이렇게 버티세요?
이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저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들 대신해서 행정부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업무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이 대통령으로서는 권익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배제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임기를 지키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그렇게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마무리를 것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좀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그런 걸로도 알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